문제를 푼다는 게 결국 질문력이거든요. 질문할 수 있어야지 궁금증이 생겨서 자기가 공부도 하고 답도 찾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질문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은 선생님이나 시험지가 던져주는 거고 나는 질문에 미리 답이 정해져 있죠, 어딘가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생각한 답안지에서 원하는 답을 내가 찾아내서 올려주는 게 나의 역할이에요. 대학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상당수의 대학 수업은 여전히 교수님이 쟤네들이 뭘 알고 있겠습니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답은 내가 갖고 있고 너는 역시 내가 던져준 질문 답을 갖고 와, 이거거든요. 이런 트레이닝을 역시 한 20년 받던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갑자기 내가 세상에 없던 질문을 던진다. 질문이란 건 철학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나 세상이 갖고 있는 무지의 빈틈을 찾는 거예요. 무지의 빈틈. 빈틈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계속 돼 있어야 돼.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른 되면 더 안 되죠.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훈련이 저는 어렵지는 않다라고 봐요.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갑자기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질문하는 걸 저는 이제 교수법에 대해서 모니터링, 그러니까 리뷰해주는 역할도 가끔 하고 있어서 수업에 그런 시간을 보게 되면 학생이 질문을 해요. 그럼 교수님부터 가서 팔짱을 닦여. 이렇게 하면서 그래,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본인한테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지만 팔짱 끼고 한숨 쉬고 아까 설명했지만 이 말 자체가 이미 학생의 귀를 확 죽인 거예요. 두 번째부터 학생들이 질문 안 해요. 교수님이 화났구나 생각하거든요. 정말 단순한데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수업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익명으로 포스트잇에 질문 적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나가기, 또는 재밌게 하려고 하면 교수님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서 문자 보내기, 또는 요즘 온라인 도구 중에 뭐 패들릿, 슬라이도 질문 받을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익명으로 질문 한번 받아보세요. 어떤 분들은 아니 자기 이름을 걸고도 솔직하게 책임감 있게 질문해야지. 아니 무슨 질문하는데 책임까지 져야 돼요.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사회적인 뭐 정치적인 이슈도 아닌데. 모른다는 거를 부끄럽게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들어준 문화가 그런 겁니다. 잘못은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를 적어도 깨질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그거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거기다 괜히 장난하거나 욕을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넘게 10몇 년을 받아봤는데 욕 솔직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약간의 장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교수님 오늘 수업 5분 더 늦게 끝낸 거 아시죠? 라고 그런 거는 있지만은 이상한 거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일단 질문 좀 편하게 받아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팁은 부모님이건 선생님이건 학생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때 모른다, 내가 모르는 게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선생님이 웬만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선생님도 모르는 거 학생이 물어본 건 이건 위대한 질문인 거예요. 이 친구들은 흔히 뭐 면박 꼽주지 말고 모른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이만큼까지는 알겠는데 뒷부분을 모르겠어. 나도 모르는 걸 네가 일깨워줬구나. 다음 시간에 최대한 알아봐서 한번 알려줄게. 또는 나도 이거 알아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혹시 시간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한 거 갖고 와보라고. 같이 풀어나간다는 관점을 갖고 있으면 좋아요. 처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준 학생이 선생님이 모르는데 내가 물어봐서 당황스럽게 선생님 면박 줬구나,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더 좋아하는구나, 더 깊은 질문이 뭐가 있을까, 질문을 더 고민하게 되죠. 이 두 가지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도구 사용도 어느 정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건 시중에 보면 AI 도구 사용법을 이렇게 책으로 묶어놓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 책에 도구 한 10개 해가지고 막 다양한 사용 예지만 쫙 모아놓은 거. 근데 이거를 제가 쓰는 거 공부하는 분들 봤더니 약간 압박감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나는 챗 GPT만 썼는데 여기는 뭐 제미나이 얘기도 하고 클로드도 얘기하니까 다 써봐야 되고, 나는 이미지를 발리움만 만들어 봤는데 뭐 스테이블 디퓨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다 써봐야 되고, 저는 사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처음에 이미지를 달리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만들어 봐도 되지만 내가 프로가 되고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할 거 아닌 이상 나한테 맞으면 그만이거든요. 한 가지만 쓰셔도 돼요. 그냥 처음에는 경험 삼아 쭉 해보셔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툴이 또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계속 이걸 따라가려고 그러면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만 봐도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는 6, 7가지 되지만 주력을 쓰는 dok은 한 2, 3개밖에 안 돼요. 그렇게 처음에 경험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 찾고 그리고 그걸 집중적으로 많이 쓰시고 이 정도만 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